어느덧 굿모닝 마켓워치 마지막 코너입니다. 집중조명. 지난 월요일자기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들 혹은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워낙 시장에 안 좋은 얘기밖에 없으니까요. 롯데그룹주 분위기부터 먼저 짚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풀려났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뭔가 그룹에서 밀고 있던 사업들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고요. 말 그대로 롯데그룹주가 이 월요일장에서는 상당히 선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떨까요? 이게 단기적 이슈에 그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분명히 좀 사업 부분에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어느 쪽에 무게 두십니까? 네,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질 네.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수의 부재라는 게 생각보다 기업에 많은 리스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늦춰지는 건 물론이고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큰 규모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인데 이런 악재가 사실상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 내에서의 이제 종목군들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어요. 롯데제과라든지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PBR 0.5에서 0.6배 정도에 움직이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저평가를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총수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디스카운트도 조금씩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식적으로 롯데그룹이 이제 배당 확대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연말로 다가가니까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 그룹주 내에서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볼 부분이 이제 지주회사의 전환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롯데그룹은 사실상 그 호텔 롯데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텔 롯데를 상장시켜서 롯데지주와의 이제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 이 호텔 롯데 그 주주가 대부분 일본 주주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롯데가 이제 일본 기업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하지만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고 롯데지주랑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인 주주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일본 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인식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롯데그룹주 내에서는 좀 호재 중에 하나로서 생각해볼 부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데그룹 내에서요. 사실 호텔 롯데 상장 이슈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굳이 종목을 골라본다면 많이 떨어져 있고 자회사 편입 기대감 있는 롯데케미칼이 나을까요? 아니면 롯데지주가 나을까요? 그룹주 내에서 좀 더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주사가 전체적인 수혜를 받기 때문에 롯데지주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개별주 내에서 하나를 보자면 롯데쇼핑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롯데쇼핑이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해외 부분에서 적자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이런 적자폭을 줄이면서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롯데그룹 내에서도 그 이커머스 사업에 한 3조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롯데그룹 내에서 유통의 중심에 있는 롯데쇼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롯데그룹 투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롯데쇼핑이기 때문에 롯데지주 그리고 롯데쇼핑 이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그룹주의 모처럼의 동반 상승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두셨을 것 같은데요. 흐름 놓고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이번엔 좀 좋지 않았던 쪽 LG전자 이야기 나눠볼게요. 38% 연초 대비 빠졌더라고요.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네.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종목 토론방에 들어갔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 떨어지는 건 오바인데 올라갈 건덕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LG전자? 이게 지금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IT주 내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꺾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하회에 따른 얘기가 나오지만 거의 부합에 가까웠어요. 네. 충분히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황의 분위기, 시장의 영향, 이런 부분에 악영향이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OLED TV 부분에서 사업 잘 되고 있고, 3분기는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이익이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4분기에는 이런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LG전자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항상 부각되던 게 스마트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적자가 해소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중저가 폰에 대한 그 전략적 집중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프리미엄 스마트폰 V40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IT주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락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분위기가 전환이 될 때쯤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두고 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나눠볼까요? 6거래일간 코스피가 밀렸는데 그동안 외국인이 한 1조 5천억 정도를 팔아치웠습니다. 네네. 증시에서 주권을 잃은 기분이에요.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역시 시장도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초에는 저점을 잡고 소폭이나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서 빠진 시장인데 외국인이 매도한 이유는 결국은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환차손을 견딜 수 없었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보시면 그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1135원 여기서는 한 번에 뚫어내기보다는 아마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도도 진정되면서 주가가 약간의 하단을 좀 잡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금융 안정을 비중 있게 고려할 시기라는 언급을 통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한 차례 정도는 아마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국의 원화 약세를 좀 막아주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양시장은 조만간 바닥 잡는 움직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만 진전이 돼도 실적 개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너나 할 거 없이 종목이 밀렸기 때문에 시장 바닥 잡는 시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 높은 실적 컨센서스 상향되는 이런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양지수 방향이 열어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의 시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인식도 생길 겁니다. 저희가 그럼 이 시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속 시원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종목도 하나 주세요. 네, 그래서 종목 찾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요. 오늘은 역시 실적주로서 더존비지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분석하는 ERP 시장의 강자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의 그 ERP 수주를 따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ERP에 대한 수주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올해 클라우드 고객은 전년 동기비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특히 클라우드 상품 같은 경우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익 개선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정보 보안 부분의 수익성도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좀 수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매도하는 장에서도 한 달 정도 꾸준하게 양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시장 영향의 주가가 약간 눌렸는데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라인을 좀 짚어볼게요. 지난 월요일장 58,900원으로 거래를 마친 더존비존입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한번 잡아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약간의 그 눌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의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58,000원에서 59,000원 정도, 현재 주가 58,900원이니까 뭐 현재 주가부터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이전 고점 부분이 되겠죠. 한 6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놓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 단기간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움직임이 약간 좀 천천히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시기에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가져보자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간 중소기업 ERP 공급을 해왔었는데 현대백화점을 시작으로 대기업 공급까지 늘어난다면 수주 모멘텀을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목표가 65,000원 잡았고요. 자,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